할머니, 거긴 손님들 쉬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꼿꼿한 허리를 더욱 고추 세우며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발걸음을 뗐어. 다날가 빠진 검은 코트에 허름한 가방을 들고 백화점 한 구석 벤치에 앉으려 했을 뿐인데 젊은 아가씨 직원이 손살같이 달려와 내 앞을 가로막더군. 퉁명스러운 말투에 대놓고 나를 깔보는 눈빛이라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또 처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저 빙긋 웃고 말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백화점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 내 이름은 김금순. 사람들은 나를 그냥 허름한 동네 할머니로 알지만 사실 내 통장에는 상상도 못할 돈이 잠들어 있단다. 그날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날이었어.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모아 이제는 제법 큰 돈을 움켜쥐게 되었지만 몸에 밴 절약 습관은 쉬이 버려지지 않더군. 백화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지. 그저 구경이나 할 심산으로 들어섰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으려 한 것뿐이었어. 그때였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대뜸 소리치는 거야. 할머니,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 직원은 김은정이라고 했던가. 하얗고 고운 얼굴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게 영락없는 요즘 아가씨였지. 나는 영문을 몰라 멀뚱히 서 있는데 김은정 씨는 내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거야. 저기요, 할머니. 여긴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쇼핑하실 거 아니면 그냥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잠시 쉬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옆을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도 휘끔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 마치 내가 백화점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김은정 씨에게 물었어. 아니, 젊은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리 고함을 지르나? 잠깐 쉬려는 게 그리 큰 죄인가? 김은정 씨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더군. 죄는 아니죠. 근데 할머니 옷차림에 여긴 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 백화점 손님도 아니시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저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 백화점 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김은정 씨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군. 밖으로 나온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서름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 나는 결심했어. 이 백화점에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며칠 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어. 이번에는 백화점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봤지. 내가 느꼈던 무시와 편견이 나만의 감정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은 직원들의 시선조차 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였어. 반면 명품 옷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손님들에게는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고 달려나가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 나는 조용히 백화점 갤러리 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곳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꽤 많았지. 나도 그림을 보는 척하며 갤러리 안을 둘러봤어. 그러다 우연히 한 여자를 보게 되었지. 그 여자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 어떤 고고함이 느껴졌어. 그녀가 바로 갤러리 팀장인 김미경 씨였어. 김미경 씨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 그녀는 직원들에게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지.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지켜봤어. 왠지 모르게 그녀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 나는 김미경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어. 팀장님, 잠시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김미경 씨는 처음에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더군. 아마도 허름한 내 차림새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백화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손님 응대에 대한 문제점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팀장님, 저는 이 백화점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백화점 직원들의 손님 응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군요. 특히 나이 많고 허름한 차림의 손님들에게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미경 씨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이내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더군.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어.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지. 할머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지난번 김은정 씨에게 당했던 수모를 자세히 이야기했어. 내 이야기를 들은 김미경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저희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김미경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 팀장님, 백화점이라는 곳은 돈이 나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김미경 씨는 내 말을 깊이 새겨듣는 듯한 표정이었어. 그리고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더군. 할머님, 언제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세요. 할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김미경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 나는 백화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 백화점의 품격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파는 물건의 비싼 가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백화점에 진정한 품격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어.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내가 다녀갔던 그 백화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주가가 폭락하고 매출은 급감하며 심지어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 비록 나에게 모욕을 준 백화점이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었으니까. 나는 김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녀는 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더군. 나는 김미경 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선뜻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우리는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지. 김미경 씨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 그녀는 나에게 백화점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할머님, 백화점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미경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 김 팀장,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 김미경 씨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 할머님께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 내가 이 백화점에 꽤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거든. 그리고 김 팀장을 만나고 나서 더 마음이 쓰였어.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지게 두는 건 아깝잖아. 김미경 씨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내 진정한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했지. 사실은 말이지, 내가 이 백화점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란다. 김미경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지. 네, 할머님께서요? 설마요. 나는 내 지갑에서 신분증과 함께 백화점 주식 보유 내역이 담긴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 김미경 씨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 말도 안 돼. 할머님께서. 그럼 그날 백화점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김은정 씨에게 무시당했던 허름한 할머니가 바로 나였단다. 나는 백화점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 겉으로만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백화점인지 알고 싶었지. 김미경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이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저희가 할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대접을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김미경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 괜찮다, 김 팀장. 오히려 김 팀장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백화점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비단 몇몇 직원의 불친절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김 팀장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이 백화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김미경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지. 할머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발 이 백화점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김미경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 백화점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지. 나는 김미경 씨와 함께 백화점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뿐만 아니라 낙후된 시설,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영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어. 백화점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고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며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어. 특히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인문학 강의와 고객 심리 교육을 도입했지.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백화점의 주인은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한 태도가 백화점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심했어. 특히 지난번 나를 무시했던 김은정 씨는 불만이 많았지. 그녀는 나에게 대놓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어. 할머니, 저희가 지금 할머니 비위 맞춰드리려고 이래요.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교육까지 받아야 해요. 나는 김은정 씨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지. 김은정 씨, 당신은 아직 젊어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돈이나 외모가 아니란다. 진심이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런 교육을 시켰는지 알게 될 거다. 김은정 씨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반항하지는 않았어. 나는 김미경 씨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백화점 개혁을 추진했어. 김미경 씨는 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밤낮 없이 일했어. 그녀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백화점 곳곳을 변화시켰지. 특히 노인 고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실버 고객을 위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는 등 소외될 수 있는 고객들에게도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백화점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어. 모두에게 열린 진정한 품격의 백화점. 이 비전은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 백화점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지. 특히 노인 고객들 사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백화점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기 시작했어. 어느 날 나는 백화점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김은정 씨를 보게 되었어. 그녀는 백화점 입구에서 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 나는 김은정 씨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불만이나 짜증 대신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나왔거든. 나는 김은정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 김은정 씨, 요즘 많이 변했네. 보기 좋다. 김은정 씨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 할머니,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할머니께 정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나는 김은정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소를 지었어.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란다. 김은정 씨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군. 할머니 말씀처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김은정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 김은정 씨,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김은정 씨는 나의 말에 감동받은 듯 견신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가득했지. 백화점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어.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서비스와 배려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지. 직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일했고, 백화점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모두가 사랑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났어. 어느 날 백화점에서는 대대적인 고객 감사 행사를 열었어. 나는 김미경 씨의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지. 수많은 고객들과 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 행사의 절정, 김미경 씨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소개했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백화점이 있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금순 할머님이십니다. 내 이름이 불리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어.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어. 김미경 씨는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 할머님은 이 백화점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백화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저희에게 돈보다 값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 나는 눈물을 훔치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 그때 내 눈에 김은정 씨가 들어왔어.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지.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지난날의 서러움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감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지.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화점은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백화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백화점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어. 나는 김미경 씨와 함께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었어. 백화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지.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어.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 나는 가끔 백화점을 찾아 벤치에 앉아 쉬곤 해.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오히려 직원들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하지. 특히 김은정 씨는 나를 볼 때마다 달려와 안부를 묻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줘. 그녀는 이제 어엿한 백화점의 베테랑 직원이 되었어. 어느 날 나는 백화점 갤러리 층에서 김미경 씨와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어.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할머님 덕분에 저희 백화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 김 팀장,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백화점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왔을 뿐이야. 진정으로 백화점을 살린 건 김 팀장의 노력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 나는 백화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저 하늘처럼 넓고 푸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김금순 할머니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와 진정한 품격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을까?